그리고 패널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욱철 선생님 오셨고요. 신상훈 선생님, 임상엽 선생님, 홍석범 선생님, 황병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홍석범 선생님은 흉부외과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첫 번째 연자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나머지 두 분 연자분들 우리 김조한 선생님하고 허성원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은 부산대병원의 이한철 선생님이시고요. 이한철 선생님은 에올타 스텐트 그라프트 연구를 아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 페네스트레이트 스텐트 그라프트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페네스트레이트 에올틱 스텐트 그라프트 for 에올틱 아치 애뉴리즘이라는 제목으로 강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최동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뭐 다들 스페셜리스트만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처음에 부탁받을 때 정례를 준비하다 해서 정례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실은 페니스트레이팅 스텐그래프트 클리니컬 스타디가 저희들이 최근에 좀 마쳤는데 거기에 있는 정례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오틱 아치에 디지저가 있으면 이제 바이패스하고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와이어 하나 넣고 프리로딩 카테터 하나 넣으면 안 되겠나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했는데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소오류기기 지정받고 77년도, 18년도에 클리니컬 스타디 25명 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코로나가 터져서 진행이 안 돼서 안 되는갑다 이라고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환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친 상태고 조금 볼만한 정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에 인롤된 78세 남자 환자고 세큘러 아뉴리즘이 에오틱 같이 있고 이런 환자였습니다. 고령이시고 그래 아뉴리즘이 세큘러하게 밑에 있었고 레스 커버처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참 좋은 인디케이션 라테랄에 있거나 이러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자세히 보면 이게 버테브라 아트리가 여기 서브클레비안에서 안 나가고 에올타에서 나갑니다. 그럼 이 버테브라 아트리 물론 뭐 세크리파이 시켜도 되는데 이런 것들 또 그 스트로크의 리스크 때문에 좀 살리고 싶은 게 하면 좀 살리고 싶은 게 또 시술한 사람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니스트레이션 스텐그래프트를 요 세크리파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요 액세서리 아트리 요거를 살리려고요. 그래서 디자인해서 물론 이게 요 동의서 다 받고 이러면 여기 보면 액세서리 아트리가 있습니다. 병변은 레스 커버처 쪽이고요. 그래서 그냥 떨어뜨리기에 랜딩존이 한 8mm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세월 가면서 좀 불안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페니스트레이션 홀은 8mm, 10mm 두 개가 있는데 10mm짜리로 했었고 요 사이드 홀에다가 해서 요쪽으로 035 와이어를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요 케이스는 스네어로 이렇게 잡아내어서 더 스네어로 잡아내면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아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로디오 오펙 마크를 딱 맞춰줘서 서브클립이 요 안에서 다 풀리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킹을 이런 것처럼 안쪽 찍으면서 최종적으로 쭉 밀면 올라가거든요. 이거 딱 홀하고 이 서브클립 딱 맞춰집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와이어는 실은 이게 초창기 케이스라서 무슨 문제 생기면 침리하려고 지금 넣어놓은 와이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요 와이어 따라 가지고 사이드 브린치 스텐그래프트는 그냥 쭉 생각보다 쉽게 올라갑니다. 서브클랩이랑 잡혀 있으면 더 쉬운 게 툭툭 당기면 들어가니까 잘 올라갑니다. 그렇게 요렇게 하고 찍어보면은 되어 있고 12mm 스텐그래프트 요렇게 넣어주고 요 안에다가 벌룬을 하기도 하고 오버래핑 상태에 따라서 오버래핑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 넣어서 좀 서포팅을 하게 되면 픽세이션이 강해지니까 안 빠지게 하는 게 초창기에는 안 하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파이널 찍어보면 뭐 아주 플로우가 잘 나오고 버테브라 아트리도 살아있는 요렇고 여기 쪽에 아뉴리즘은 다 실링된 요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찍어봤을 때 보통 1년 팔로우까지 시각청에서 하라고 해서 이제 1년 팔로우 하고 그 이후는 이제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6개월, 12개월과 팔로우 7번째 케이스는 이분은 실은 82세 남자고 PAU가 아치에 있는 환자, 코로너리도 시술 많이 받고 뭐 OP 많이 받은 그런 환자인데 트리플 A가 실은 최문제. 트리플 A 치료를 하려고 이래 봤는데 트리플 A가 한 65mm 이래 내가 이거 치료하려고 봤는데 이게 PAU가 아주 기분 나쁘게 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트리플 A를 하고 나면 물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 PAU가 서브클레멘 아트리 밑이라서 들어가기 힘들어서 미리 치료를 하고 세컨 스테이지로 하는 게 낫겠냐고
이래 생각해서 페니스트레이션 제안드렸고 가족도 동의하셔서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래 쭉 하고 이쪽에 하게 뭐 똑같은 방법으로 와이어 넣고 스네어 땡기고 넣고 하면 잘 되면 하고 난 뒤에 트리플 A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분도 지금 앞에 두 분은 지금 1년 팔로업 다 끝난 분들이거든요. 그게 전혀 문제가 없고 3D로 만들어 보면 리콘이 이렇게 돼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션에 연결하는 부위들이 늘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벌룬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도 어주번트 스텐트를 하나씩 더 넣어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 나쁘다는 모르지만 일단은 아주 초창기 때 하는 거라서 불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저기 순천향병원 선생님이 하시고 제가 플락터로 가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요래 하시라고 그냥 조금만 한 건데 쉽게 하셨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83세 남자 환자고 어큐트 타입 B 에오틱 다이섹 말퍼퓨전이 시살에 생겼습니다. 이게 영상이 조금 시암으로 찍은 거라 조금 안 좋습니다. CT로 보면 다이섹 플레비오 서브클레비안 아트리 바로 밑에 있죠. 어큐트, 서브어큐트는 좋은 인디케이션이 몇 개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내려가면서 디스탈이죠. 완전히 콜랩스가 돼버리죠. 이렇게 완전히 이게 들어붙었거든요. 이쪽에.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이게 트루가 아니고 보스루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태고, 이 3D로 보면 이렇게 됐고, 인티마 티어가 바로 이 서브클레비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레이트 커브 쪽에 병변이 있으면 레코멘데이션을 잘 안 하는데, 다이섹은 그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약간 그레이트 커브치 한 5mm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인디케이션이 돼서 했고요. 이쪽에요. 그래서 영상은 별로인데 이제 펑치하고 난 뒤에 어제도 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리날 아트리가 보여야지 이게 트루루맨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에오토그래피 찍으면 인티마 티어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서브클레비안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라 그때 잘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다행히도 이런 모양을 쭉 만들고 여기 사이드 브랜치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갔고 이때도 초창기라서 이제 불안해서 침리하려고 넣어놓은 와이어고 하고 찍어보니까 이 플로우가 흐릿하긴 하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 분도 디스타도 하나 넣고 더 하려고 했는데 보니 밑에 다 좋아져 버려서 이게 시암으로 지금 영상이 안 좋습니다. 하지 않았고 이분도 1년 팔로업에 문제는 없었고 요거는 좀 많이 하고 난 뒤에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 17번째 케이스에는 이제 80세 연자 실은 크로닉 에오틱 타입 B 에오틱 다이섹션은 좀 어렵더라고요. 휴지 아뉴리즘 포메이션 생기고 이러니까 또 크로닉이 된 거는 그 리모델링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성공하긴 했는데 또 이분이 하려고 이번에 보니까 머리 쪽에 아뉴리즘 크다래서 코일링하고 한 달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게 됐죠. CT 한번 보시면 이 인티마 티어는 서브클레비안 바로 밑에 있고 이렇게 앵귤레이션 있고 밑에도 다이섹이 드럼부스 차고 이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또 레프트 쪽은 완전 포스루멘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게 뭐 아주 모양이 어그리한데 이때는 조금 경험이 생긴 때라서 조금 시도해 보자고 해서 했고 찍어보면 인티마 티어가 서브클레비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또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서브클레비안에 칼슘이 있으면 이 사이드 브린치 스텐트 들어갈 때 또 굉장히 힘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은 페모랄로 안 넣고 아예 브레키알 아트리를 8프렌치레가 바로 펑치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킹은 이제 이쪽에 보면 홀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고 요 오파짓 사이트, 요 홀의 오파짓 사이트고 여기는 그래프트가 있습니다. 요 끝에 있는 거의 안쪽부터 그래프트 시작이거든요. 요 사람은 한 8mm, 10mm 정도 그래프트를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칼시피케이션도 심하니까 아예 스네어로 입구까지 마중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수월합니다. 아주 어려운 케이스들도 가끔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은 스네어를 아예 에어타 안에 넣어가지고 잡아 당기니까 잘 오더라고요. 이게 와이어가 잘 안 들어가는 게 한 2케이스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에어타 쪽에서 당기니까 또 별 문제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스네어 잡아내고 이 시스는 롱시스입니다. 스포팅 쪽으로. 롱시스 쓰면 이렇게 딱 만들고 나면 이때부터는 실은 기존 테바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스네어 잡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 스텐터 찍어가지고 푸시업 시켜서 맞췄는데 여기 보면 스텐터가 크로닉이라서 안 펴지는 게 보이죠. 이런 모양들이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피팅 시키고 요 환자는 이 칼슘이 걱정이 돼서 페모랄로 하면 아무래도 들어갈 때 이거 긁으면서 들어갈 것 같아서
아예 브레키알로 넣으면 좋은 점은 팔에 8프렌치 쓴다는 부담감은 있긴 한데 이 방향이 브레키알로 하면 어센딩을 향하기 때문에 이게 얼라인이 좋습니다. 페모랄로 하면 아무래도 얼라인이 요래 밑에 쪽으로 되거든요. 이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고 찍어보니까 뭐 아주 작은 엔돌이 있어 보이긴 한데 큰 문제는 없이 잘 맞췄고 환자분 그 이후의 경과도 지금은 자신이 디스탈에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래 꼭 디스탈을 한 10분 기다려서 찍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디스탈에 리엔트리가 있으면 위에 맞고 나면 밑에 굉장히 하이프레스가 걸려서 딜레이드 럽처되는 경우를 아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크로닉 에오틱 다이섹션 환자들은 하고 난 뒤에 좀 길게 넣고 난 뒤에 디스탈 엔트리 쪽을 얼마나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가 강력한가라는 거고 한번 지켜봐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례 위주로 처음부터 부탁받은 게 정례라 가지고 데이터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에오틱 디지즈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환자분들 바이패스 오피든 하이브리드든 아치에 걸리게 되면 안 하시려고 할 때 뭐 80, 90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뭔가 하면 간단하다는 거 로컬로 하고 나이 많으시면 제너럴 안 걸어도 로컬로 하고 시술 시간은 짧습니다. 지금 대충 제가 정확한 통계는 이제 지금 내봐야 되는데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까 두 정례도 한 60분, 50분, 60분, 80분 이렇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초창기 정례고 그 다음에 프로스코픽 타임 26분, 30분 이렇고 요즘은 제일 짧은 건 30분, 50분 뭐 이렇게 손에 좀 익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스타디는 5월에 지금 마쳤습니다. 5월에 마쳤고 내년도 5월이면 1년 팔로우 시각청에서 요구했던 거 팔로우 끝나는데 지금까지 결과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다 데이터 다 모아봐야 되니까 모아보고 그 느낌은 뭐 다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되고요. 근데 선별적으로 좀 도움은 됩니다. 네, 이하철 선생님 아주 어려운 연구인데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커션은 강의 다 마치면 같이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환 선생님이 앞으로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연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병원의 심장혈관 흉부외과에 계시는 김한옥 선생님이시고요. 제목은 오픈 리페어 오브 더 소라코 압도미널 에오틱 어뉴리즘 페이션트 셀렉션 앤드 테크닉 어스펙트입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것 같고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김환욱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제가 외국에 있어서 제가 좀 줌으로 해서 좀 죄송하고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을 직접 뵈지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오픈 리페어, 그러니까 소라코 오브더미널 아오르틱 아뉴리즘에 대한 오픈 리페어에 대한 뭐 페이션트 셀렉션과 테크니컬 레스펙트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 위주로 하고 마지막에 케이스를 보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소라코 오브더미널 아오르틱 아뉴리즘은 이제 흉부외과 의사들한테 여전히 이제 큰 수술로 좀 부담이 되는 수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엔도바스큘러 리페어가 많은 환자들의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그 오픈 리페어는 이제 영 페이션트나 또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 뭐 대표적인 게 말판 디지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환자들한테는 여전히 수술적 치료가 가장 옵티멀한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이기 때문에 결코 스텐트 엔도바스큘라 리페어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픈 리페어는 이제 테크니컬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방법들은 모두 다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법이어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사실 소라코 오브도미널 아뉴리즘 리페어는 사실 굉장히 챌린징한 서저리고 결국은 수술하는 동안에 멀티오간 프로텍션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어디에도 나와 있지도 않지만 사실 수술하는 중에 이제 블리딩도 굉장히 많은데 뭐 블리딩에 대한 언급들은 사실 외국에 있는 저널에서는 사실 나오진 않고 사실 올간 프로텍션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수술 중에 블리딩도 상당하기 때문에 블리딩과 함께 이제 올간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두 가지 올간을 프로텍션 해야 되는데 하나는 스파이널 코드고 하나는 이제 비세랄 레날 아터리를 프로텍션 해야 됩니다.
사실 스파이널 코드 프로텍션 하는 방법으로는 뭐 1, 2, 3, 4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걸 같이 동시에 실행하는 거고 이제 비세럴 프로텍션 방법으로도 이 모든 거를 다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만 방법을 사용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네 가지 모두 네 가지 세 가지 이 모든 거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손환기내과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개념 위주로 이제 그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 프로텍션의 이제 첫 번째 방법은 클램프 SO라고 해서 이제 아뉴리즘이 있으면은 전체를 열지 않고 결국은 단계별로 열어서 가급적인 그러니까는 여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열지 않은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퓨전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스파이널 물론 비세럴 아터리로도 가지만 각종 인터코스탈 아터리로 블러드 플로우를 유지하면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의 이스케미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소라코 오브도미널 익스텐트 타입 2 같은 경우는 랩트 서브클라비아 하나방부터 일리아 아터리 바이피겐치 직전까지를 말하는데 이걸 뭐 한꺼번에 다 열면 뭐 인터코스탈 아터리로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단계 세그멘탈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클램프 앤 소 테크닉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설명한 것과 중복되는 방법이지만 이제 심장의 일부에 있는 피를 페모럴 아터리나 이제 미드 어브도미널 아우터나 미드 소라식 아우터에 펄퓨전 카테터를 인서션 하여서 일부 폐를 외부로 순환해가지고 결국은 여는 최소한의 이스케미아 타임을 줄이려고 이스케미아 타임을 줄임으로써 인터코스탈 아터리의 블러드 플로우를 유지해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의 블러드 플로우를 용이하기 위해서 클램프 앤 소와 디스아우터 펄퓨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는 여러 세그멘탈 인터코스탈 아터리가 블러드 플로우를 공급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하게 레프트 서브클라비안과 또 펠비스에서 이제 펠비스에서 나오는 이제 콜라테럴 플로우가 스파이널 코드의 블러드 플로우의 대부분을 자리 잡고 있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피가 안 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를 그러니까 인터코스탈 아터리 블러드 플로우를 용이하기 위해서 CSF 드레이니지는 루틴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스파이널 코드의 블러드 플로우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T8에서 T12 정도 되는 인터코스탈 아터리를 뭐 이렇게 루프를 형성해서 있기도 하고 각각 세그멘트로 사이드 브랜치를 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패치로 해서 덩어리째로 이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인터코스탈 아터리도 리어태치먼트를 함으로써 나중에 수술 후에 이제 스파이널 코드의 블러드 플로우를 유지하려고 이제 최대한의 노력인데 왜냐 환자가 살아도 사실 파라플레이지아가 오면 굉장히 재앙적인 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아마 모든 센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의 이스케미아를 보는 방법으로 이제 조마테스 센트리 이보크 포텐셜이나 이런 것들 이제 뉴럴로지 모니터링을 하는데 사실 저희 병원은 사실 여기서 말씀하기 좀 죄송스럽게도 이런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루틴으로 그 T8에서 T12 정도 되는 인터코스탈 아터리를 루틴으로 이어주는 것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세그멘탈, 그러니까 클램프 앤 소 방법으로 이제 아뉴리즘 색을 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터코스탈 오리피스에서 백 블리딩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T6 이상은 다 라이게이션하고 T8에서 T10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버테브럴 아터리의 블러드 플로우를 담당하는 인터코스탈 아터리는 이런 카테터를 가지고서 이제 블로킹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킹을 함으로써 백플로우를 막으면서 스틸을 줄여서 이제 그 외에 펠비스나 그 위에 이제 서브클라비안 아터리를 통해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의 블러드 플로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막은 다음에 나중에 리어태치먼트를 합니다. 비세럴 레날 프로텍션도 똑같이 결국은 클램프 S로 국소적인 부분만 아뉴리즘을 염으로써 비세럴 아터리의 펄퓨전을 유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스파이널 코드 프로텍션과 동일한 방법이고 역시 디스탈 아우트 펄퓨전도
스파이널 코드와 비세럴 아터리를 모두 다 펄퓨전을 유지하려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미드 소라식에서 소라식 아터리까지 다이프람까지 레벨까지 있게 되면 이제 그 외에 아뉴리즈말 색을 열면서는 이제 비세럴 아터리 프로텍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세럴 퍼퓨전은 즉 실리악 아터리와 슈페리어 메센테리क 아터리는 펌프에서 라인을 하나 따서 양쪽에 오리피스에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블러드를 줌으로써 퍼퓨전을 유지시키고 레날 퍼퓨전은 블러드보다는 이런 크리스탈로이드가 좋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저체 온도, 그러니까 레날의 온도를 낮추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미턴트하게 이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정해진 이제 용량의 그 크리스탈로이드 퍼퓨전 함으로써 이제 레날 펑션을 프로텍션 하게 됩니다. 인시전이 이제 어마어마하죠. 소라카 오브도미날은 사실 익스텐트 2 같은 경우는 가슴하고 배를 다 여는 거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인시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포스트오페 펄머너리 리커버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이아프람 또 수술할 때 일부 다이아프람을 절개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A나 B처럼 이렇게 열었는데 이렇게 열었더니 이제 프레닌 너브의 손상과 이제 수술하고 나서 벤틀레이터 위닝이 어려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다 이렇게 서컴퍼런셜하게 이렇게 다이아프람에 인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부에 이제 내부 장기들이 이제 페리토니움이 열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수분의 로스도 있고 장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매니플레이션 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리트로페리토니움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리트로페리토니움을 어프로치하면 장의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아터리, 디센딩 소라식 아터리 및 어브도미널 아우트의 전면을 다 방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크닉 기법인데요. 보통 이제 통상 심장 수술할 때 카디오펄모너리 바이패스를 할 수 있고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는 결국은 LA에서 피를 뽑아서 그러니까 아웃타에 주기 때문에 이건 리절버가 없고 이제 리절버가 없기 때문에 헤파린을 적게 쓰는데 이렇게 오픈하트 할 때처럼 이제 리절버를 가면 토탈하트 바이패스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헤파린이 이제 고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술 중에 이제 블리딩의 가능성이 높지만 또 이제 블리딩이 있을 경우 볼륨이 따라가기 용이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다 이제 레프트 하트 바이패스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오피 매니지먼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콥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 후에 딜레이드하게 뉴럴로지 디스펑션이 생기면 아시다시피 이제 CSF 드레이니지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다음 O2 딜리버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헤모글로빈과 카디악 인덱스를 높이고 그다음 이제 페이션트의 상황을 봐서 이제 시스톨릭 BP를 이제 수술 후에 140 이상으로 올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교정은 결국은 스파이널 코드의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의 인저리를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결국 환자가 결국 오면 수술 후에 환자가 특별한 블리딩이 없으면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가 다리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헤모글로빈을 높게 유지하고 이노트로픽을 달아서 카디악 인덱스를 높게 유지하고 뭐 그다음 CSF 드레이니지를 좀 더 오랫동안 하고 그다음 5 이하로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자는 63세 여자 환자고 이제 휴즈한 이제 소라카보다 아뉴리즘이 있는 환자로 예전에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다이섹션으로 벤탈과 헤미아치를 이제 타병원에서 받았고 이제 그 팔로우업 하고 있는데 환자가 우연찮게 원광대 병원에서 이제 CT상에서 휴즈 디센딩 소라식 아우트 아뉴리즘이 있어 수술해서 전원됐습니다. 예. 환자는 메카니컬 밸브로 사용한 벤탈 오페레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환자 사진을 보시면 디센딩 소라식의 일부 이제 미드 소라식부터 이제 아뉴리즈말 다이섹션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아뉴리즈말 체인지가 쭉 있고요. 여기서 내려오다가 또 이제 인프라레날로 업도미널 아뉴리즘이 또 큰 게 있어가지고 결국 어느 하나를 놔둘 수 없는 환자여서 저희가 같이 토탈 커렉션 하기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수술 필드에서 이제 박리를 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각종 이제 비세럴 아트리를 있고 이제 다이아프람 위와 아래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겁니다.
네, 수술 사진입니다. 약간 동영상입니다. 수술의 그 포커스가 좀 맞지 않아서, 수술하는 필드와 동영상이 되어 있는 좀 화면이 좀 다른데요. 아까 지금 처음에 제가 기술한 테크닉들이 쌤, 동영상을 좀 빨리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스타트 바이패스를 하고 그래서 인터코스탈 그 T8 이상이 되는 인터코스탈 트레이 라이게이션을 하고 프록시말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고요. 아직 여기 아우터가 빵빵한 걸 보면 아직 클램프가 잡혀 있어서 디스탈은 퍼퓨전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실내악 이제 다이프람 레벨에서 한번 클램프를 더 잡아서 아뉴리즈말 색을 다시 열고 스롬부스를 제거하고 여기서부터는 인터코스탈 아터리의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백블리딩이 있는 것들을 프루츠 카테타로 일단 이제 블록을 하면서 스틸을 막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브도미널을 엽니다. 이제 어브도미널을 열면 이제 앞서 말했듯이 실리악 아터리와 SM에는 블러드 펄퓨전을 시키고 양쪽 레날 아터리에는 크리스탈로이드 펄퓨전을 시키는 장면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임페리엄 메센테리 아터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이게이션을 하고 그다음 저희는 이제 디스탈 부분을 먼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아까 전에 펠빅 블러드 서큘레이션을 유지해서 아마 스파이널 코드의 이스케미아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비세랄 아터리와 보스레날 아터리를 각각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루츠 카테터로 막아놨던 것들을 빼고 이제 그라프트에 사이드 그라프트를 댄 다음에 인터코스탈을 직접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T8에서 T12 정도 되는 12 정도 되는 인터코스탈 아터리를 이어줌으로써 후에 오를지 모를 딜레이드한 파라플레이지아를 막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의 이제 그 사진이고요. 뭐 요새는 하이브리드 리페어를 통해서 약간 스테이지를 좀 다운해가지고 아무래도 광범위한 이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엔도바스큘라 전에 말했듯이 엔도바스큘라 리페어로 이런 비세랄 아터리도 다 페네스트레이션해서 다 인게이지 셀렉션 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리해 주셨으면. 네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여전히 뭐 이게 그날 환자의 수술하는 건데 여전히 수술은 아주 힘들고 좀 이제 시간이 이제 인터벤션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술이라서 그렇지만 최근에 아마도 엔도바스큘러 리페어가 오픈 서저리를 이제 대세할 거다. 물론 이제 젊은 환자인 경우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이제 엔도바스큘러 리페어가 소라코 오브도미널에도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대세의 흐름은 이제 아마도 엔도바스큘러로 갈 것 같다.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스텐트를 하면은 결국 롱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컨더리 아우틱 프로시저가 필요해서 결국 다시 서전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역시 이렇게 세컨더리 수술하는 게 여전히 서전한테는 더욱더 챌린징하게 된다. 그렇지만은 뭐 아마도 뭐 늘 나오는 말이지만 결국 환자를 위해서 엔도바스큘라와 오픈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 같은 병원의 혈관 이식외과의 김장용 교수님이시고요. 제목은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오브 더 소라코 abdominal aortic aneurysm, 룰 오브 더 페네스트레이틱 그래프트입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T브랜치 케이스 하나 해서 그거 발표하는 걸로. 마이크 좀 쓰시면.
아니라 이게 지금 마우스가 잘 안 되네. 잠깐만요. 뭔가 봐요. 앞에서 아프메나 스벌 여기서 다 셀렉 돌려주세요. 여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클론으로 해서 조절할 수 있게 해두던저 지금 슬라이드 쇼 해가지고 조절 안 되게 놓으시니까. 맨 앞으로 좀 해주실래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소라카 옵도미널 애뉴리즘이나 아니 수프라레날 애뉴리즘 치료가 약간 비슷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소락시 에올타를 치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페리비세랄 에올타를 봐야 돼서 치료가 좀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바는 이제 지난 1992년부터 해서 이제 롱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서 안정화된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치 리페어는 이제 오픈이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이게 뭐야? 잠깐 거기서 봐주셔야 되겠다.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케이스는 한 그 트리플 A 리페어를 했는데 페리비스랄 에올타가 이제 커져가지고 그 페리비스랄 에올타를 치료하게 된 케이스를 이제 시행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넘겨주세요. 거기서 넘겨주세요. 그냥. 거기서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고. 이제 아치도 이제 엔도베스큘러 리페어가 돼서 한국에 소개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에올타는 그 위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그래서 만약에, 레날 아테리가 에올틱 넥이 짧은 경우에는 엔더 앵커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네스트레이션이라든지 침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고 다음 넘겨주시고 그 위에 이제 그 셀리아까지 애뉴리즘에 올라가 있는 수프라레날 트리플 A라든지 아니면 소라카 오비도미날 애뉴리즘 치료할 때는 이제 옵서 쉘프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커스텀 메이드 디바이스가 이제 이미 10년 이전부터 나와 있어서 사용되고 있었고요. 옵더 쉘프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 T 브랜치가 2년 전부터 한국에 소개돼서 저희 병원에서 지난 5월 달에 케이스 하나를 시행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페네스트레이션 그 이바는 레날 아테리가 짧은 경우, 그러니까 인프라 레날 엘틱 넥이 짧은 경우에 시술을 하게 되고 T 브랜치는 이제 수프라레날 트리플 A라든지 아니면 소라카 옵도미널 애뉴리즘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그 지난 20년 전부터 이 기술들이 해왔는데 페네스트레이션을 소라카 옵도미널 애뉴리즘이나 수프라레날 한 경우에 그 레날 아테리든지 아니면 셀리아 같은 브랜칭 스텐트들이 프랙처가 와가지고 타입 3 엔돌릭이 많이 되어서 페일리어를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레날 에올타가 이제 월에 붙어 있는 경우는 페네스트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는 브랜치로 테크닉이 이제 쿡 회사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두 가지 디바이스를 페리비세랄 에올타에 쓰게 됐습니다. 다음 주시고요. 그래서 페네스트레이션 브랜치 이바의 이제 적응증으로는 새롭게 생긴 수프라레날 트리플 A라든지 아니면 소라카 오도미널 애뉴리즘 아니면 인프라레날 트리플 A를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페리비세랄 에올틱 디제너레이션이 된 경우
아니면 이제 흉부외과 쪽에서 이제 소락시 애니우리즘 수술 받았는데 이제 페리비스탈 디제너레이션 된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시고. 그래서 T 브랜치는 이제 4개의 브랜치가 있는데요. 셀리악 브랜치는 1시의 각도로 돼 있고 SMA 브랜치는 12시, 랩트 레날은 3시, 라이트 레날은 10시의 각도로 돼 있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셀렉션해서 브랜칭을 하면 되겠고 이 T 브랜치를 사용할 때는 25mm 이상의 루멘이 있어야 이 브랜치 스탠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도 이내의 각도를 있어야지 셀렉션이 되고 레날 아테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보통 어프로치 하고요. 레날 아테리가 위쪽으로 향하게 돼 있는 경우는 아래쪽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셀렉션이 더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시고. 그래서 아까 스파이널 코드 프로텍션은 이제 아까 말씀하셔서 그것대로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저희는 하루 전에 스파이널 드레이니지를 시행을 해서 72시간 유지하고 증상이 없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페모랄에서 어프로치를 하고 그다음에 브랜치 셀렉션은 레프트 어퍼 브라키알에서 컷다운을 사용해서 이렇게 모양으로 시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어프로치해서 한 케이스가 다음. 브랜치 스텐트 그라프트는 라이브 스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코베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행한 거는 다음 주시면 다음 주세요. 비그라프트를 사용했습니다. 비그라프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돌려주세요. 싱글 레이어 비그라프트는 이제 로우 프로파일 디바이스긴 한데 이게 그 스테이블 듀라빌리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싱글 레이어도 있고 더블 레이어도 있어 비그라프트 플러스가 같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더블 레이어 돼 있는 거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텐트도 2개, 그다음에 PTFE 그라프트 2개 있어서 약간 좀 듀라블한데 프로파일이 하나 더 큰 게 단점입니다. 다음 주시고 이거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내려주시고 제가 남은 시간은 저희가 동영상을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려주세요. 아니, 요 아래 거 클릭하셔야 돼요. 아래 거. 아니, 그거 말고, 요 밑에 삼각. 삼각이요. 삼각. 그거 말고, 요 꽃갈모자 있잖아요. 더블 클릭해주세요. 이게 지금 동영상이 커가지고 잘 안 돌아서 지금. 이게 돼요? 이거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제 T 브랜치 위에 이제 보통은 T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T 브랜치를 디플로이 하게 되고요. 이제 T 브랜치를 로테이션을 잘 맞춰서 이게 안테리어에 이제 브랜치 스텐트 그라프트가 위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앵글이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 환자는 이전에 에어타 서저리를 받아서 요 길이가 좀 짧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텐트 그 유니바디 그라프트라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디플로이를 해서 아래까지 다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를 셀렉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이제 저희 영상학과 선생님들과 같이 시행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한 경우에 이제 이 팔로 와가지고 이제 셀렉션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셀렉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당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레프트 레날 그냥 쑥 들어가서 셀렉션하고 나머지는 여기가 이제 천호 선생님이 이제 같이 해주셨는데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틸러 콜벨이라는 친구가 와서 같이 케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 T 브랜치의 좋은 점은 내가 이게 시술할 때 다 못해도 그 다음날 해도 될 만큼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한두 시간 지나서 레디에이션이 많거나 아니면 콘트라스트가 너무 들어가면 다시 나갔다가 다시 한자 스테이블해지면 다시 들어와서 셀렉션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엔도릭이 조금 있으면 오히려 파라플라지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약간 그 엔도릭이 안에서 새는 거는 조금 지켜보고 만약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한두 달 있다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팔에서 어프로치를 한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 셀렉션하고 왼쪽 셀렉션 했는데 비그라프트 플러스로 6mm 비그라프트 플러스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SMA를 SMA죠? 네, SMA를 셀렉션했고 여기는 10mm 비그라프트 플러스를 디플로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스텐트 그라프트의 이제 듀라빌리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다행히 비그라프트 플러스가 데이터가 제일 잘 나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거 희소 의료기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2달 정도 걸려서 하시면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컴플리션 엔지오 하는 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셀리악에서 이제 스텐트 그라프트를 디플로이 하는 거고요. 페이턴 씨 같이 봤고. 그래서 컴플리션 엔지오 했는데 조금 엔도릭이 있었는데 조금 지켜보는 게 좋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고 아직 파라플레이자는 없었고 환자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잘 퇴원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천세종병원의 박하욱입니다. 여기 제 아울타의 길로 이끌어주신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천호준 교수님도 계셔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런 걸 왜 배웠나 굉장히 이런 케이스들을 만나면 좀 미울 때도 있습니다. 환자가 임펜딩 럽처 또는 럽처돼서 오면 굉장히 도파민 서지가 이제 오퍼레이터한테 오고 굉장히 힘든 케이스들이 오는데 그런 케이스 2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왔던 케이스고 61세 남자 환자고 환자는 체스트 페인과 다이아프레시스를 주소로 왔습니다. 바이탈은 이니셜에는 비교적 괜찮았고 카디악 엔자임도 괜찮았습니다. 이 케이지에서는 AVR이 약간 ST가 오르고 라테랄리가 좀 떨어져서 좀 메인인가? 라고 이제 저한테 온 건 아니고 처음에 다른 선생님이 인볼브를 했었는데 레프트 메인에 플락 럽처가 있고 LAD도 지금 깨끗하게 찍히진 않았지만 미드 LAD가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고 RC는 괜찮았습니다. 환자가 당시에 엔지오를 급하게 들어갔던 이유는 갑자기 체스트 페인이 오면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풀로 아이노트로픽스를 달고 이제 엔지오 방으로 왔고 환자를 이제 IBP를 넣으시겠다라고 페모랄 펑처를 다시 해서 Y가 올라가는데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당시에 바이탈은 60에서 40까지 떨어졌고 하트레이트는 120회. 그래서 슈스 엔지를 찍어보니까 뭔가 이쪽이 이상하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응급실로 다시 내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인볼브를 했습니다. 환자는 체스트 업더맨 아울타 CT에서 양쪽에 풀모널 스롬보엠볼리즘이 있으셨고 CT를 보면 인프라레날 트리플레이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로 있었고 내려다 보면 아까 보셨던 라이트 커머닐리하게 굉장히 휴즈 애뉴리즘이 있고 모양이 임펜딩 럽처 사인이 같이 관찰되고 이쪽이 IVC인데 IVC로 뭔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베인이 지금 다 아테리얼 페이지에 다 같이 조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게다가 인터널리아 아테리에도 큰 애뉴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환자는 아마 라이트 커먼일리아 가트리의 심한 애뉴리즘이 럽처 사인이 오면서 아마 IVC로 피스툴라가 생긴 것 같고 제일 큰 데는 한 8cm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진단은 아우터카팔 피스툴라, 그다음에 라이트 커먼일리아 가트리 애뉴리즘의 임펜딩 럽처, 라이트 인터널 일리아 가트리 애뉴리즘이 동반된 환자였고 패러독시칼 풀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이 있었고 코로나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병원 굉장히 조금 모든 OR방이 돌아가고 있었고 이머전시가 가능한 흉부외과 선생님도 안 계셔서 흉부외과 선생님들하고는 상의를 못하고 일단 바이탈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술을 들어갔고 뭐 간단한 리뷰는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에 반대쪽 이제 아테리에서 들어가서 피스툴라가 있기 때문에 셀렉션을 해서 병원에 갖고 있는 코일을 많은 큰 코일들을 대부분 한 12개 정도 일단 때려놓고 그다음에 넥을 그 인터널 일리학과 커먼 일리학이 이어지는 그 넥을 바스큘라 플러그로 이제 그 막겠다라고 엠볼리제이션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위치를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그를 디태치하는 순간 이제 IVC 쪽으로 피스툴라가 있고 양쪽에서 서로 다 아테리얼 플로우가 걸리는 상황이고 제가 아마 뭐 위치도 아마 잘못 잡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떨어져 나갔고 그것이 IVC를 타고 풀모너리 아테리 쪽으로 엠볼리제이션 됐습니다. 첫 번째 스네어를 했고 근데 잘 이쪽 그 팁이 잘 스네어링 되지 않아서 바이옵시 포셉을 꺼내서 바이옵시 포셉으로 잘 잡아서 이제 쭉 내려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하트 쪽에서 텐전이 딱 걸리니까 바이옵시 포셉을 끝까지 잘 잡고 있었는데 또 떨어져 나가서 이제 반대쪽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때는 다행히 셀렉션이 잘 돼서 근데 환자는 더 이상 이제 시술을 더 오랫동안 미루면 바이탈이 너무 흔들리는 상황이라 하이 카디악 아웃풋 하트 페일러가 같이 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IVC 쪽 밑에까지 좀 내려놓고 이발을 계획했습니다. 와이어를 올리는데 이렇게 커먼 일리아 가트리 애뉴리즘이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서 이럴 때는 가끔씩은 테르모 스티프 와이어가 오히려 더 방향을 잘 잡고 이런 루프 없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스 다일레이터만 테르모 스티프 와이어를 통해서 넣고 와이어를 이제 런더키스트로 바꿨고요. 이발을 시행했습니다. 엔드란트 넣고 랩트림, 라이트림을 넣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양쪽 림을 다 디플로이하고 벌룬을 하고 찍어 보니까 타입 3 엔도릭이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양이 새서 릴라이닝을 이분한테는 세컨 찬스가 없을 것 같아서 릴라이닝을 하나 다시 하고 찍어봤더니 훨씬 리게 양이 줄고 나중에 딜레이드하게 거꾸로 올라오는 타입 2가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놓으니까 환자 바이탈은 훨씬 더 스테빌라이즈 됐고 뭐 반대쪽 이제 베인 슈스를 14프렌치로 이제 요 위에서 이제 누르면서 바꾸고 다시 스네어왕 이제 그 플러그를 빼고 시술을 첫날 시술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궁금해서 CT를 찍어봤고 커먼 일리아 가트리 애뉴리즘에 이제 그 안테그레이드 플로우는 막혔고 디스탈의 그 인터널 일리학을 통해서 거꾸로 올라오는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만 좀 남아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다. 환자는 훨씬 바이탈은 스테이블해지셨고 CT3D도 괜찮았고 이제 요게 이제 남은 리그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랩트 메인도 걱정되니까 랩트 메인 LAD PCI 했고 IVC 필터를 넣어놓고 이제 스럼보 엠볼리즘 다시 날아가면 안 되니까 시술을 이제 첫 번째 시술을 마쳤고요. 환자는 사이팅 너브 팔시가 왔는데 뭐 재활하면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팔로우업 CT를 찍었는데 POD를 아까 보여드렸던 CT고 한 달쯤 지났는데 리게 양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사이즈는 한 1cm 정도 줄어서 비교적 괜찮구나. 처음에는 베인의 스텐그라프트도 좀 늘까를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드레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여기가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IVC 관련해서는 프로시저를 하지 않았고 4개월째 릭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사이즈는 약간 더 줄었고 하지만 6개월째 찍어봤더니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사이즈도 변화가 없어서 이거는 뭔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컨 프로시저로는 주글라 베인 어프로치로 이제 그 커먼 일리아 가트리 그다음에 인터널 일리아 가트리까지 이제 그 셀렉션을 했고요. 가능한 한 많은 코일을 이 공간을 모든 걸 다 코일로 채울 수는 없지만 일단 가능한 한 많은 코일로
코일링을 했습니다. 코일로 좀 색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많은 공간이 남아 있었는데 또 바스큘라 플러그를 잘못되면 또 날아가고 그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가 않아서 고민하다가 환자분은 그래도 비용적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PDA 오클루더면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여기서 밀어서 올라가는 거는 얘가 걸려서 버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암플란트 PDA 오클루더로 색을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엔지오 찍고 괜찮아서 디플로이하고 두 번째 IVC 필터를 넣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CT 팔로우를 했고 그냥 틀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CT 팔로우를 해서 보면 CT가 오베일로브러지가 않네요. 그 커머닐리아 가테리에 있던 애뉴리즘 색은 대부분 다 토탈 스로모시스가 됐고 스몰 브랜치로 타입 2 엔도릭이 살짝 올라오는 브랜치가 있지만 현재 뭐 여기서 보시던 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서 일단은 한 다음 달쯤에 팔로업 CT를 1년째 한번 다시 찍고 추후에 다시 서드 인터벤션이 필요한지 경과를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8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굉장히 체스트월에 브루이지를 동반한 팔페블 메스가 만져진다라고 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환자는 어큐트 MR로 1999년도에 MV 리페어를 받았고 2009년도에 리드 MVR 페이스메이커 넣고 2023년도 트리드 MVR을 받았던 그래서 스테노토미를 3번 했던 환자였습니다. 환자 CT를 보시면 이거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이제 보입니다. CT를 보시면 실은 아우토토미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환자였는데 환자가 굉장히 린한 환자고 아마 이쪽으로 당시에 소프트 티슈 인펙션이 왔던 것 같고요. 아울타 인펙션은 아니었고 그러면서 아마 뭐 이런 그 스테노토미 했던 와이어의 크로닉 이리테이션을 통해서 여기 약해진 아우틱 월이 그쪽 소프트 티슈 인펙션이 동반된 쪽으로 이렇게 슈도 에뉴리즘이 생겼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전은 수술을 지금 하면 이 환자 테이블 다이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주변에 워낙에 흐물흐물해진 티슈들 때문에 도저히 블리딩 컨트롤 못할 것 같다. 저한테 태바를 해달라라고 어센딩 아울타에 태바를 해달라고 해서 태바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환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해서 이런저런 생각 끝에 이제 어센딩 아울타의 SD 정션 이후부터 그라프팅이 가능한 길이를 이렇게 대충 재봤더니 SNG 그라프트가 메트로닉 그라프트는 길이가 좀 길어서 이노미네이트를 막을 것 같았는데 SNG 그라프트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태바를 했는데요. 처음에 위치를 잘 맞춰서 거의 탑이하듯이 이렇게 엘브에 와이어를 넣어놓고 페이싱을 하면서 이제 태바를 해서 위치를 잘 맞춰서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라프트가 위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찍어보면 전혀 아우틱 색을 그 슈데뉴리즘 색을 커버를 하지 못한 상태를 볼 수가 있었고 벌룬을 해서 좀 끄집어 내려볼까 한번 시도를 했지만 더 위로 오히려 밀릴 뿐이었고 다행히 이노미네이트 아테리 쪽에서 내려오는 피그테일이 여기를 막 가로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 디스탈로 마이그레이션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이렉트 색 펑처를 했고요. 그러니까 스터넘 앞에서 다이렉트 색 펑처를 했고 딜리버리 슈스가 아마 8프렌치였던 것 같은데 7프렌치였나 8프렌치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간 딜리버리 슈스를 체인지하고 암플란트 역시 PDA 오클루더로 비교적 색은 이택트했기 때문에 PDA 오클루더로 막았습니다. 막고 나서 엔젤을 찍어보면 일부에 살짝 뭐 릭이 있는데 뭐 PDA 오클루더가 바로 완전히 막히는 그라프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환자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바이탈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PDA 오클루더를 여기다 하나 놔두고 약간 새는 게 있지만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막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한 이틀 지나서 CT를 찍었고요. CT 보시면 아까 보이던 슈노에니즘 색은 거의 다 스롬보시스화 됐고 일부 인터코스탈 아테리가 피를 약간은 주고 있지만 환자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안티바이오틱 써서 소프트 티슈 인펙션을 다 이제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서전이 들어가서 요걸 떼고 오픈 리페어를 하고 환자는 행복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네, 뭐 별 메시지 넣고 가끔씩 이런 PDA 오클루더 같은 얼터너티브 디바이스가 이머전시 상황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연자는 서울성모병원의 영상학과 교수로 계시는 천호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두 케이스 보니까 제 도파민이 막 올라가서 저는 이렇게 편안한 강의를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뭐 아우티 다이렉션 엔도바스클 매니지먼트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도파민 서지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티 다이렉션 뭐 이런 병이고요. 뭐 에피더밀로즈 이렇습니다. 아우티 다이렉션 우리가 아큐트는 2주 이내, 서브 아큐트는 2주에서 8주, 크로닉은 8주. 이제 크로닉이 될수록 럽처 리스크도 많고, 그다음에 애니리즘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퍼퓨전은 그래도 아큐트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정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뭐 타입 A, 스탠퍼드 타입 A는 아우티 리거지테이션도 많고 카디악 탐포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한테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센딩 아우타에 티바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술을 하는데 24시간 내에 1시간마다 2% 정도 모탈리티 올라가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한테 오는 게 이제 컴플리케이트 타입 B 다이섹션인데요. 컴플리케이트라는 것은 이제 페인이 있거나 하이퍼텐션이 계속 지속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급속하게 아우트 익스페이션이 되거나 말퍼퓨션이 있거나 럽처 사인이 있거나 레트로 다이섹션 생기면은 이제 타입 B 다이섹션인데요. 언컴플리케이트 타입 B 다이섹션에 비해서 조금 더 모탈리티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티바가 많이 권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이아그노스틱 알고리즘 굉장히 복잡한데 다 요즘 안 하죠. 다 체스트 CT 찍으면 대부분 진단되기 때문에요. CT에서 우리가 인티마 플랩을 보는 것으로 진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영상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CT를 조금 더 자세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임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판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거 보지 않고 그냥 다이섹션만 있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엔트리가 어디 있는지, 사이드 브랜치 일버먼트가 있는지, 말퍼퓨션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오르간 이스케미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자세히 봐야 우리가 이제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서 CT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ESCC 리코멘드 2014년에 나왔는데 그다음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때 언컴플리케이트 타입 B 다이섹션은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지만 티바도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티바를 하는 게 좋겠다. 수술을 할까? 뭐 이 정도의 리코멘데이션이 있고요. 클래스가 높은 거 보면 아큐트 트라우마틱 다이섹션에서 티바 하자, 이스케미아 있으면 하자. 5.5cm 넘으면은 특히 코모rbid티가 있으면은 우리가 에비던스 레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타입 A 다이섹션 메디컬 매니지먼트보다는 서지컬 매니지먼트는 메디컬 매니지먼트가 모탈리티가 더 적고요. 그다음에 타입 B 다이섹션인 경우에는 메디컬 매니지먼트, 서지컬 매니지먼트를 비교했을 때 역시 서지컬이 조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바를 하는 경우는 엔도바스클러 매니지먼트 한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모탈리티가 조금 더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는 거고요. 아마 점점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그래프는 앞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픈 서저리에 비해서 티바가 좋냐? 뭐 많이 좋다고 하죠. 하지만 저희는 디스어드밴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토미 좋으면 할 수 없고요. 그래도 억지로 하시죠.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컨트라스트 릴레이드 컴플리케이션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시술은 잘 됐는데 신장내과 컨설트 봐야 되는데 안 봐주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세컨더리 리인터벤션 많습니다. 하고 나서 맘 편하게 저희 영상학과 의사들은 대부분 이제 환자 보내놓고 나면 맘 편한데 하고 나면 계속 뭔가 문제가 되고 크로닉 다이섹션인 경우에는 특히나 하고 나서 뭔가 레트로그레이드로 익스펜션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컨더리 리인터벤션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롱 평생 팔로업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요. 우리가 테바하기는 좋겠지만 우리가 디스어드밴치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바의 뭐 레셔널레는 이렇고요. 사실 컴플리케이티드 타입 B 다이섹션의
그 뭐 아이라이드 보면은 뭐 모탈리티가 이제 낮고요. 메디컬 트리트먼트 비해서. 그래서 서저리보다는 테바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롱텀 팔로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많습니다. 언컴플리케이티드 사실은 더 문제가 되죠. 우리가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하는 거 우리 학생 때부터 배웠는데 요새는 이제 테바를 좀 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바이벌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다. 아우트 포지티브 리모델링 때문에. 그래서 세 개의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정통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역시 컨트로버시가 있다. 2009년에 나온 인스턴트 트라이얼 보면 2년 서바이벌에 특별하게 어드밴스 이벤트 레이트라든지 그다음에 2이어 서바이벌이 큰 차이는 없어서 페일했는데 5년까지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낫다는 그런 파인딩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브 아큐트와 크로닉을 대상으로 했지만 어드솔브 트라이얼 2014년에는 아큐트에서는 역시 세이플리 트리트를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그런 RCT 트라이얼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테바를 하려고 하는데 커먼 페모럴 아터리가 좀 좋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 안 좋으면 사실은 테바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2프렌치 시스 많이 쓰기 때문에 8mm 이상 넓어야 되고 그다음 카시 플락이 있으면은 여러 번 경험하셨겠지만 올라가다가 한번 긁히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옴삭달성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T 보면서 열심히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토초스 하면은 뭐 결국 극복하겠지만 쉽지 않겠고 다이섹션이 없는 부분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거 저희 병원 케이스인데 보면은 이쪽은 스텐트가 들어가 있고 이쪽은 커먼 페모럴 아터리가 이렇게 이제 좁아져 있고 거의 막히다시피 했는데 넣을 데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얼터너티브 액세스로 넣고 스텐그раф트 넣고 깨가지고 한다. 이건 뭐 엔도 컨두이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해서 트랜스 일리악 컨두이트 넣을 수 있는 방법, 퍼큐테니우스 방법으로 트랜스 악실라리 카로티도 물론 수술 컷다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에이피칼, 그다음에 이제 드물겠지만 베나카바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우티 채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토처스하고 특히 애니리즈말 체인지가 있을 때는 이게 잘 극복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와이어에 스루 앤 스루 테크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엘브에다가 받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뭐 60도 이상 되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랜딩 종에 따른 거는 이렇게 교수님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터리 직하에서 찢어져서 타입 존투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존투를 급하게 해야 될 경우는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문제가 될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리바스클라리제이션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원인 경우에는 서지컬 디브랜치나 침리, 뭐 인시투 페니스트레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좋은 제로인 경우에는 역시 이제 심장혈관외과 교수님들이 뭘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퇴발할 수가 있습니다. 컴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 뭐 파라플레이저, 스트로크, 뭐 다이섹션 다 있는데요. 제가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왕왕 보는데 이 레이트에서 이렇게 스텐그라프트 인듀스 뉴 엔트리 생기는 거 꽤나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는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보통 특히 아큐트에서 이렇게 넣다가 보면은 위는 넓은데 아래는 좁은 경우에 스텐그라프트 아무리 테이퍼링 해도 4cm, 3mm 이상 테이퍼링 하기 쉽지 않고 물론 외국에는 8mm 이상 테이퍼링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시내가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패티코트라고 해서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원래 패티코트라는 것은 그 스텐그라프트로 엔트리 포인트를 막고 나머지는 베어메탄 스텐트를 넣어서 사실은 트루루맨 콜랩스를 예방하고 리모델링을 인핸스하고 그다음에 폴스루맨 스로머스도 조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패티코트 개념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시내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어메탄 스텐트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어메탄 스텐트 위에 우리가 조금 더 오버사이징 되는 스텐그라프트를 넣어더라도 우리가 시내가 발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디파이드 페리코트 컨셉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12개월 팔로우를 해보면 스롬보시스 되는 거나 소락식에서는 특히 폴스루맨 스롬보시스가 더 잘 일어나고 압도멘에서도 스롬보시스가 보다 잘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요. 모디파이드 페티코트 테크닉이 특히 타입 A 다이섹션 특히 컴플리케이티드 아큐트 타입에서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갑자기 줄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패널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패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뭐 누구 먼저 해주실런죠?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이한철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아주 좋은 케이스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궁금해서 그냥 질문 드리는 건데 서브크라벤 아트리 이제 스텐트 그래프트를 넣잖아요. 보통 에올타 메인 바디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에올타 쪽으로 얼마 몇 센치까지 나오는 게 좋은 건지 아까 보니까 조금 케이스마다 조금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혹시는 그쪽에 스롬보시스 같은 게 생길 찬스가 있는지 두 가지 여쭤봅니다. 너무 샤프한 질문이라서 아까 필름을 못 보실 줄 알았는데 그 길이가 다 다릅니다. 다른 게 룰이 없어가지고 그날의 제 정서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야 빠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내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넣고 있는 그 스텐그래프트가 앞에 2.5mm의 베어메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2.5mm. 그거는 이제 약간 플레이업돼서 픽세이션이 되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니멈 그래프트 사이트로 5mm는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앵글 같은 게 급하거나 하면은 1cm 정도까지 그러니까 10mm까지 당기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스탈 쪽은 뭐 여유롭게 뭐 한 3, 4cm만 되면은 이제 그래도 그 세월이 가면 아치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기울어지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깊게 넣으라고 하지만 꼭 버테브럴 아트리는 당연히 넘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베어메탈이 뒤에도 2.5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버테브라를 넘지 않는 거. 그 앞에 넣는 오버래핑 존은 왜 그렇게 넣느냐고 물으면은 제가 답은 못 하겠는데 일단은 5mm에서 기본 5mm 뭐 조금 앵귤레이션 급하다 이거 혹시 빠지는 거 아니야 싶으면 한 10mm까지는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미래에 이 사람이 앵글이 너무 급하고 해서 혹시나 세컨 프로시저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차라리 한 15mm까지 깊게 넣으시고 그렇게 되면 미래 세컨 프리덴션 할 때 그거를 가지고 침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쭉 밀어가지고 침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때는 조금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깊게는 그 다음에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정확하게 들어갈 때는 안티플레트리트는 실은 이거를 하나 써야 되나 두 개 써야 되나 이건 모르는데 불안하니까 두 개 쓰고 있거든요. 아스피린, 플라빅스. 브랜치가 제일 위험합니다. 브랜치의 엔도릭도 위험하고 브랜치 오클루전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은 얼라인이 잘 안 맞았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이 정확하게 안 맞히게 되면 약간 중간에 킹킹 부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든지 제가 아까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맞추어도 100%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공이라 생각하는 거는 70% 맞추면 잘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 어려웠던 케이스가 선생님 다른 분도 이야기할 수 있게요. 오스의 병이 질문에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오스에 병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얼라이먼트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얼라이먼트 잘 안 맞으면 베어메탈 넣으시겠네요. 조금 더 세게 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예. 그 처음에 이제 베어메탈을 초창기 때 안 넣는데 뒤로 갈수록 많이 넣게 된 게 그런 얼라인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익스펜더 포스가 그걸 바로 잡아주는 이펙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닙니다. 다른 패널 선생님 많이 계시는데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가옥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그 일리악 애니리즘하고 이바하고 나서 일리악 애니리즘하고 그다음에 카발 피스툴라가 아직 갖고 있는 환자 한 명 갖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바스큘라 플러그 사이즈가 좀 적을 것 같아서 PDA 플러그가 괜찮을 것 같은데 PDA 플러그가 바스큘라 플러그보다 얼마나 사이즈가 더 큰지 하고요. 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스큘라 플러그도 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8mm인가 뭐 굉장히 큰 플러그도 있고 PDA 플러그는 올해 사이즈가 제가 정확하게 그건 아마 이제 그 표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썼던 거는 아마 10mm, 14mm 뭐 아마
했던 것 같고 다행히 저희 병원은 이제 PDA 플러그가 항상 비치가 돼 있어서 그걸 썼고요. 바스쿨라 플러그가 PDA 플러그보다 더 크긴 한데 사이즈를 어디냐를 이야기를 할 때 바스쿨라 플러그는 가장 큰 곳을 사이징을 이야기하고요. PDA 플러그는 가장 작은 부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링의 크기가 더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이즈로 이야기하자면 바스쿨라 플러그가 훨씬 더 큰 게 있긴 한데 이제 그 바스쿨라 플러그는 그 가운데 부분에 내질스가 없기 때문에 그분 사이즈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 구멍을 막으려고 하면 PDA 플러그가 훨씬 더 맞고요. 혈관 전체를 막으려면 바스쿨라 플러그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서로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네, 그 천호정 선생님한테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패티코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배울 때 위에 프록시말 테어만 이제 엔도그라프트를 넣고 아래쪽은 그라프트를 넣지 않는 것이 향후에 스럼버스에 의해서 스파이널 코드 같은 그 스파이널 코드 임파기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패티코트는 결국은 스럼버스를 만들어서 거기로 완전히 셋업을 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패티코트를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보통은 이제 엔트리가 있는 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탈 랜딩 존이 사이즈 디스크레pancy가 굉장히 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큐트의 젊은 환자들은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될지, 물론 엔트리에 맞춰서 하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오버사이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결국은 신해를 일으키고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항상 그것 때문에 제가 늘 패티코트를 고민하게 되는데, 물론 이 패티코트의 원래 개념은 보면 압도미널 아우터까지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 베어메탈 스탠트입니다. 그래서 그 베어메탈 스탠트이기 때문에 그 뭐 파라플레이지아나 랜딩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텐 그라프트의 어떤 문제점은 사실은 베어메탈 스탠트는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원래의 취지보다는 저는 신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더 좋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패티코트가 나온 이제 이유가 이제 다이섹에서 길게 커버하면 에어홀트 리모델링은 좋고, 대신 이제 그러한 그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 찬스는 높아지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위에 스텐그라프트, 베어메탈 그런 개념으로 나왔던 것 같고, 뭐 그냥 그거고요. 아까 박학 선생님 그 베스큘라 플러그를 풀기 전에 모양을 보면 이게 하게 되면 베스큘라 타입 2니까 이게 일롱게이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그게 컴프레션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이 돼서 거기서 풀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센딩 저도 한번 해봤는데, 어센딩은 진짜 모양이 우리가 그 아치나 소라식이나 업도민하고 전혀 이상한 모양으로, 전혀 예측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더라고요. 딱 풀면. 그래서 전에도 나도 했는데 싹 올라갔어요. 전혀 그렇게 예상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하나 더 준비를 했다가 좀 더 큰 걸로, 아까 그 환자도 아마 하고 그랬고 다시 하나 넣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 교수님 그때 어센딩 했을 때 어느 제품 쓰셨나요? 어센딩은 당연히 SNG밖에 못 쓰죠. 그렇죠. 예. 레디얼 포스에 조금 약한 충분히 크게 했는데. 롱을 쓰시면 어차피 이렇게 픽세이션이 되는데, 숏을 쓰시려고 하셨다면 보통 다른 데서는 카로티드 아터리를 메인으로 해서 그쪽으로 놓으면 아치를 안 하기 때문에 픽세이션이 안 됩니다. 근데 아치를 가고 더구나 숏을 하기 때문에 이게 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치는. 그래서 그러실 거면 이렇게 브라켈 펑처 해가지고 이쪽에서 느슨하게 푸시면 그게 좀 이렇게 픽세이션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스테이블라이제이션 되고, 그다음에 아치에는 와이어링 했다 필요하면 그쪽에서 다시 하나 더 넣으시는 방식으로 저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애국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아까 김한욱 선생님 그 아주 어려운 케이스도 보여주시고 강의 잘해주셔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요. 소라식 앱도미널 에어틱 애뉴리즘 보면 아까 이제 사진에도 보면 그렇지만 수술이 너무 크잖아요. 인시전도 굉장히 크고요. 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블리딩도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케이스는 혹시 그거를 소라식하고 앱도멘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두 케이스로 나눠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소라코 앱도멘 애뉴리즘 대부분은 그냥 싱글로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지 않은데 보통 페이퍼나 저널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엔도바스큘라 트리트먼트로는 디센징 소라식을 하고 결국은 비세랄 베슬이 있는 어브도미널 실리악 아터리, 그다음 SMA랑 보스레날 아터리는 결국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엔도바스큘라 리페어로 교정하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스텐트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제가 봤던 그 페이퍼들이나 발표된 걸 보면 사실 디센딩을 다 스텐트를 넣고 디센딩 소라식을 어브도미널 에어리어는 다 수술적 치료로 하는 걸 주로 많이 봤거든요. 결국 그것도 안 되면 익스트라 아나토미칼로 결국은 비세랄 아터리를 다 이어주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근데 스텐트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 비세랄 아터리를 이렇게 페네스트레이션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게 넘어야 할 또 아마 그 엔도바스큘라의 또 하나의 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배 쪽으로 좀 줄여서 아까 저희가 수술하기에는 소락스가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에서 비세랄 아터리 4개를 있는 것보다는 소락스를 열어서 수술하는 게 편한데 결국은 페이퍼나 이런 거는 소락스에 스텐트를 넣고 배는 결국 수술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수술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나요? 스텐트로 넣으면 스텐트를 수술로 스텐트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요. 소라식 수술을 먼저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앱도멘 수술하고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냐고요. 예. 할 수 있는 거. 저는 경험이 없는데 제가 외국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디센딩에 럽처가 있을 거, 아브도미널 아웃틱에 트리플 A 같은 게 큰 게 있을 때는 그 디센딩을 먼저 하고 결국은 다시 리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열어서 하는 거를 뭐 수차례 봤기 때문에 근데 뭐 리드였기 때문에 조금 인시전을 열고 다이섹션 하는데 좀 약간 어렵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연수했을 때 봤던 선생님들은 그냥 무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좀 확실한 대답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애뉴리즘 세그멘트랑 노멀 에올타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뉴리즘 세그멘트의 그라프트를 꼬매는 거는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소라코 오비더 애뉴리즘이라고 하면 세그멘트를 그냥 위하고 애뉴리즘에다 그라프트를 넣는 거는 수술하는 방법은 아니고 지금 소락식 애뉴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트리플 A가 있는데 페리비세랄 애뉴리즘이 없는 경우에 거기 비교적 좀 정상이라고 생각되면 이제 그 최동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지로 할 수 있는데 전체가 다 애뉴리즘 세그멘트면 그건 한 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병원 케이스는 이제 위에는 수술을 해가지고 실리악 트렁크랑 이 비세랄 베슬을 다 위로 옮겨주셨어요. 흉백관 선생님이 이바하기 아주 좋게. 그러고 나서 이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롱텀 아웃컴도 괜찮았고요. 수술 시간도 많이 줄였고. 예. 그 이한철 쌤 그 아까 스네어링으로 와이어링 그 완전히 익스터널리제이션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스네어를 잡고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다양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실은 안전하게 할 때는 익스터널리제이션이 잡으면 바로 되니까요. 잡고 하면은 두 번째 스텐트를 넣을 때 이게 어떻게 보험이 되는 거죠. 당겨도 들어오고 정 불편할 때는 바꿔서 브레이크알로 넣어도 되고 뭐 편하게. 내가 좀 긴 롱 300짜리 롱 와이어를 써야겠네. 보통 260. 맞습니다. 그 테르모 035 중에 300 제 260은 안 닿습니다. 300. 제가 김장용 쌤한테 질문 드리기. T브랜칭 스텐그래프트가 생각보다 이게 괜찮거든요. 그게 브레이크알로 하면 괜찮은데 닥터 슈터가 만드셨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 봐도 꽤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것만 극복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T 세그멘트에 있는 뭐 아단케이츠 아테리 뭐 그 근처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파라플레지아가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얘기는 오픈 리페하면 한 10% 생기는데 엔도베스큘라 소라카 오브저널 리페하면 2.5% 정도, 3% 생긴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완벽하게 안 하고 약간 좀 세게 해서 일부러 좀 그 스파이널 아테리에 블러드 서플라이를 좀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엔돌릭을 없애려고 처음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코멘트 드리면 한국 데이터 10분 하신 분 걸 봤는데 파라프레지아가 거의 15-20% 왔었거든요. 그 짧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시저를 아주 짧게 하고 헤모그로빈 레벨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저 시술은 파라프레지아가 좀 높고. 네, 시간이 돼서 뭐 더 디스커션을 해야겠지만 이만 이걸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3년 마무리하는 12월 달 셋째 주 토요일 날 날씨가 굉장히 춥고 궂은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발표해 주시고 디스커션해 주는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